예상치 못하게 10분이나 시간이 원종우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보통 5분만 준비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오프닝 멘트로 좀 천천히 하시죠. 원종우 씨 끌어주시려고. 과학 시간 나왔습니다. 과학 시간. 네. 자, 오늘 주제가 백두산이요? 예, 백두산 분화 관련된 이야기죠. 아, 예, 보도가 분화. 있었죠. 얼마 전에. 예, 백두산은 활화산이다. 그렇죠. 예, 죽은 화산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폭발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가 사실 근데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일단 정리를 하나 하자면 예. 저희 어릴 때는 한라산은 사화산이고 백두산이 휴화산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라산도 백두산도 활화산이에요. 아, 둘 다 정의가 그렇게? 다, 예, 예. 당연히 다 바뀌어 있고 그 얘기는 1만 년 내에 화산이 분출한 적이 있고 예. 여전히 이제 내부의 마그마 활동 같은 게 있어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 정의가 바뀌어 있는 상태라 백두산은 사실은 언제 분화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가로 이제 규정조차도 바뀌어 있고요. 언제 분화할지 모른다? 예. 글쎄요. 모든 활화산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 근데 활화산이 전 휴화산. 세계에 지금 휴화산은 사실 꽤나 오랫동안 어떻게 정해집니까? 휴화산과 활화산을 구분하는 게. 일단 활화산은 1만 년 내에 화산이 분출한 적이 있다는 1만 년. 개념이면 네, 예. 지질학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만 년 내면 활화산. 활화산. 예. 그게 아닌 1만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고 1만 년이요. 1만 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역사 그러면 시대 내에 해당하는 거죠. 1만 년이면 정말 오래전인데요. 예.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아무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946년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946년. 1만 년 내에 폭발했다는 게 굉장히 근래에 폭발한 적이 있는 946년이면 건 1000년 전이네요. 대략. 그렇죠. 1000년 전이니까 이때 폭발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무슨 뭐 베스비오스 화산, 저 폼페이를 폼페이. 이런 화산들하고 필적하는 혹은 그 이상의 폭발을 했던 화산이라 그랬대요? 그랬습니다. 예. 그랬군요. 이때 내품으로 1000년 전이라. 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죠, 이제는. 아니, 1000년 전도 오래전이죠. 예. 아유, 지질학 시간에서는 뭐 1초에 불과한 예. 아주 짧은 시간이고요. 그때 내뿜은 화산재가 한반도 전체를 1m 두께로 덮을 양이었대요. 1m요? 예, 1m. 아니, 전체를. 그러면은 1m로 덮었으면 덮은 건 아니고 예. 그걸 다 합치면 그쪽에 많이 떨어졌겠죠, 사실은 그 주로. 산악 지역에. 주로. 예, 이걸 이제 펴서 보면 1m 전체로 덮을 엄청난 정도의 양이네요. 양이다. 굉장한 양이 쏟아진 거죠. 그랬군요. 예. 히로시마 1000년 원폭 전에. 16만 개의 파워. 그건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예. 실감되지 않는데. 우리가 실감을 한번 보려는 1000년 거죠. 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년 이내에 다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활동들이 그래요?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저도 한 꽤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2000년대 초부터 나오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달 평균에 7건이던 지진 횟수가 한 달 평균에 70건까지 늘어났었고 이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 11월에는 지진이 243번이나 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천지 아래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게 분화구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어쨌든 이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또 주변의 온천수 온도가 계속 그 이후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화가 멀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실제로 학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물론 이런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항상 그렇죠.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긴 하죠. 예, 네. 의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어디선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문제죠. 그게. 예, 어디선가는. 예. 그런 아니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이 뭐 0.001이라도 국가가 뭐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시나리오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일반인들 대처할 수 없죠. 예. 대처할 수 없고 이걸 위해서 뭐 사재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학계나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냐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겠죠, 북한이랑 당연히.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없는 상태이고 중국 데이터를 이제 2017년에 받은 게 최근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모니터링을 합니까?
중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북한하고 중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 분할을 하는 경우에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충분히. 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중국, 일본하고 같이 이제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 뭐 과거에 경색됐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북한 때문에 쪽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동 연구를 하자는 제안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남쪽에? 사실 그런 식의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지난 정권들에서도 이명박 정권 때도 남북 전문가 회의가 2차례 열렸었는데 실제로? 예, 근데도 진척이 없었고 심지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2013년 당시에 네. 인수위원회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거를 꼽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네. 지금 이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다가 또 변하다가 지금 뭔가 좀 정세가 계속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연구는요? 중국 쪽에서 연구는 중국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랑 바로바로 교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다지. 일단 백두산 관련해서 이런 분화 가능성, 그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고 일반에 낮죠. 예, 낮고 일단 백두산 자체가 북쪽 끝에 있으니까요, 거의 뭐 터져도 우리랑 상관없지 않느냐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 쪽에서 몇 번의 제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시원찮게 대응을 했었고. 근데 지금 다시 남쪽의 학자들이 이 화산은 최근에 본 바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게 과학적으로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예. 꼭 뭐 1년 후, 100년 후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야말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내일이라도 가능한 것이고. 가능한 것이죠.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왜냐하면 이 지진과 마찬가지로 화산 분화도 예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감시를 하긴 하는데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등반기 50명이 사망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아니, 이건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땅속 깊숙한 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이제 기술과 과학을 총동원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백두산 폭발 그런 대형 재난에 대비한 대형 시나리오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이제 같이 한 북한, 남한, 중국 이제 공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4월 15일 날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죠. 깨어나는 백두산이요? 네,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느낌이긴 한데 이게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분위기가 또 좀 한참 좋아졌었으니까 지난해 3월에 북한 쪽에 제안서를 보냈었어요. 이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학술 전문가 회의를 열고 남북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는데 네. 다른 정치적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뭐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게 아닌가.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뭐 하긴 하자. 하지만 그런 의식이 있을 다른 수 있죠. 정치적 사안들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정도다. 네. 근데 이 이슈를 들고 온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1000년 대비를 전에 해야 되는 터졌는데. 거죠. 그렇죠. 내일 터질 수 있거든요. 이게 1000년 후에 터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 게요. 네. 그런 사고 방식이 바로 위험을 초래하는 건데 그게 아니한 태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10,000년 안에 터졌으면 활화산이고, 예, 우리는 네. 1000년 안에 터진 적이 있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너무 단위가 커요. 최근에 활동이 이제 징후가 많이 보인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보이는 건 분명하고 네. 어느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심지어 영국 런던대 교수가 꼭 영화 보면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죽더라고요. 빨리. 예, 일찍 죽죠. 그리고 큰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그러니까 이게 터질 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들이 꼭 빨리 가장 처참하게 죽어요. 어쨌든 영국의 런던대 교수가 이 세미나에 왔었는데요. 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백두산 분화 때 재해가 발생할 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남보리가 여기서 갑자기 진짜 제재가 이게 이제 재앙이 벌어지면 네. 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재 너무 문제도 당연한 거고요. 대비를 근데 이게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법적으로나 조항적으로 대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 당장에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못 하거든요. 꼼꼼한 분이네요. 우리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백두산 폭발하면 유엔 대북 제재를 해결해야 된다고. 공장장님과는 트럼프하고 달리 이 얘기하러 문제에 왔어요.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있으신 거고. 자 어쨌든 국가는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는. 우리도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국가가 대비하도록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매우 교훈적인 얘기였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영화에서 빨리 죽습니다. 자 원조 오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